내가 원래 요 책들을 알고전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게 이 정도를 좀 정리해주는 파트가 있어서 좀 낫네요. 원래 일반적으로 다른 참고서나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이 다항함수에 대한 얘기를 따로 정리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좀 정리해주니까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요 얘기를 한번 오늘 다 끝내본 다음에 그 뒷얘기를 하던가 말던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죠. 132페이지가 될 거고, 다항함수 중에서도 이제 1차 함수랑 2차 함수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전부터 많이 배워왔던 그 친구들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거니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다항함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1차 함수, 2차 함수 포함해서 뭐 사실상 상수함수 들어가게 될 거고, 뭐 3차, 4차, 뭐 마음에 뭐 더 늘린다면야 뭐 n차 함수까지 확장할 수 있지만서도 실제로 고등학교 끝까지 배웠을 때 최고로 높은 차수는 4차 정도까지밖에 안 배워요. 5차 함수부터는 조금 심각한 내용일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다루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고1 정도까지는 이제 2차 함수 정도까지만 다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뭐 다들 다항함수가 뭔지는 기본적으로 다들 알 거라고 믿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차 함수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될 겁니다. y는 ax 더하기 b죠. a가 의미하는 거 뭐임? 도와도. 땡큐. b가 의미하는 건 뭐죠? y 절편. 오케이. 이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1차 함수면서 우리 수학상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배웠을 거예요. 방정식 관점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함수 관점에서는 1차 함수. 어차피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고, 이제 양의 기울기랑 음의 기울기를 일단 확인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만약에 a가 양수면 양의 기울기 어느 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옳지?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 게 뭐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a가 양수일 때가 될 거고, 반대로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나? 우하향하는 직선 정도로 여러분들은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y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y축과 만나고 있는 그 값들일 거기 때문에 뭐 위에 있으면 여기, 뭐 아래에 있으면 밑에, 뭐 그 정도로 그어서 잘 얘기만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a가 만약에 0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 없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그냥 상수값만 남지. 그래서 기울기는 그냥 이대로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거 뭐라 부른다? 상수함수라고도 부르게 할 거고, 그 상수함수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일단 1차 함수는 몇 정도? 별거 아니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그 2차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얘랑 얘는 보통 얘를 무슨 형이라 부르죠? 표준형과 일반형 두 개 중에서 위에 거는 뭐죠? 그렇죠. 스탠다드한 느낌. 밑에 거가 뭐냐면 일반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반형으로 나온 거랑 표준형 나온 것 중에서 뭐가 더 보기 편해 보이니? 표준형이 더 편하죠. 왜냐면 이 친구는 딱 보자마자 뭘 알 수 있으니까. 오케이.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는 걸, P, Q라고 하는 이 정보를 바로 단박에 알 수 있고, 저 A라고 하는 최고차항의 개수값이 양수일 때는 어디로 불러오게 될 거고? 아래로 볼록이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 된다. 뭐 이 정도로 결정만 해주시면은 그래프 그리는 거 정도야 다들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어차피 일반형을 다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작업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앞에 있는 두 개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내는 그 작업들을 해주시면 되겠지. 근데 이제 그 와중에 A랑 B랑 C의 부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다들 알다시피 요 A라고 하는 거는 양수일 때는 아볼, 음수일 때는 위볼인 거 별거 아니고, 이 C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뭔 의미죠? 1차 함수랑 마찬가지로 상수 자리는 y절편에 대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y절편에 대한 자리인데 문제는 요 친구겠죠. 요 B는 어떻게 할까요? 저 B의 부호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 자, 이 2차 함수 그냥 내가 뭉뚱그려서 아래로 볼록이라 할 건데,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뭔 차이인지 느껴져요? 얘는 이 축이라고 불리우는 게 어느 쪽에 있는 거고, y축 기준 왼쪽에 있는 거. 얘는 축이 y축 기준 오른쪽에 있는 거지. 이럴 때는 이 친구는 지금 축 자체가 음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축 자체가 어디 쪽에 있으니까? 양수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렇게 받아들여 볼래? 축이 y축 기준 왼쪽에 있을 때는 A랑 B의 부호가 서로 뭐 하냐면, 혹시 아시는 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아. 여기는 A랑 B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고찰해 봅시다.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니? A 묶어내고
x제곱 더하기 여기는 몇 x가 됩니까? a분의 bx죠. 자, 이 뒤에 뭘 더해주고 빼주면은 완전 제곱식이 됩니까? 그렇지. 일단 이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의 작업을 해주죠. 뭐 근데 뭐 이 뒤에 건 솔직히 쓸데없고 여기 자체가 지금 뭐가 될 거니까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되고 뭐 이렇게 불러버려 이렇게 나오겠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축이라고 하는 거 뭐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 수 있고, 보통 대칭축 그냥 줄여서 축이라고 하는 건 꼭지점의 x좌표랑 동일하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죠. 이거 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2a랑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이게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a랑 b의 부호에 따라서 이 전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결정이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근데 만약에 이게 음수래. 이 전체가. 이게 만약에 전체가 음수면 마이너스 제거한 이 a분의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고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a랑 b가 a분의 b가 양수라는 얘기는 a랑 b의 부호가 서로 진짜 뭐 할 수밖에 없는 게 같을 수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축 자체가 양수 쪽이 있으면은 마이너스를 제거한 이 친구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a랑 b가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되는구나 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 정도는 한번 지금 빠르게 한번 연습을 해볼게. 뭔 느낌이냐면요. 내가 이 참수를 그냥 이 정도로 그렸어요. 그냥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게. 자, 얘기해 봅시다. a는 양의 의미예요. a 양수죠.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c 어때요? c는 무슨 절편이라 그래서? y절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도 일단 양수.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는 이 두 개부터 먼저 해결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 b에 대한 생각을 하자고. 자, 지금 축이 어디에 있습니까? y축 기준 오른쪽에 있죠. 그랬을 땐 a랑 b의 부호는 서로 뭐 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양수니까 b는 뭐일 수밖에 없다?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빠르게 캐치를 하자 이 말이 되겠지. 일단 뭐 이 정도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더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133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요, 뭐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약간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페이지 한번 펴보시면요, 좀 낯선 용어가 등장합니다. 치역이라고 나왔는데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요? 치역이라는 게 뭔지? 처음 들어볼 거예요. 사실 요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 앞단원에서 정의역이랑 공역, 이 치역이라고 하는 요 용어부터 정리를 한 다음에 오는 게 맞긴 한데, 일단 어차피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할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이 치역이라고 하는 건 실제 그 함수에서 y값이 받는 y값들의 실제 값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 1참수 그냥 대충 그릴게. 대충 그렸어. 근데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렸다고 치죠. 뭐 여기를 대충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여기를 3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대응하는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치고 여기 대응하는 값은 몇으로 할까? 4라고 할게. 자, 이랬을 때 요 1차 함수 y는 fx가 있을 때 요 함수의 정의역은 어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다 라고 말하면 돼요.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x값들의 후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치역은 y값들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일 거기 때문에 치역은 누구부터 누구까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일단은 좀 편하게 알아들으시고 디테일한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어찌됐든 뭐 그런 식으로 뭐 2번에서 그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을 구하라 라고 그랬는데, 자, 거기서 뭐라 했냐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제한 범위가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됐어. 이걸 한번 그려보래. 뭐 그리지 뭐.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식으로 x 제한 범위가 걸려 있는 거는 뭐부터 하냐면은 그 제한 범위부터 이렇게 설정, 커팅 좀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그리죠?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범위만 그리시면 돼요. 원래 이 제한 범위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직선 어떻게 그리죠? 그냥 이렇게 그리겠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마이너스 2 기준 오른쪽, 2 기준 왼쪽만 그려보자 이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2를 실제로 대입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4 더하기 2라서 6 나오죠. 6 나오죠. 그래서 6에서의 함수값을 일단 찍었어. 그
다음에 반대로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되죠. 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를 그냥 뭐 하면 되나?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만 그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함수의 치역은 누구부터 누구까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다. 일단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들. 별거 아니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걸 치역이라고 그런답니다. 오케이. 뭐 그러니까 35페이지에 그 이차함수 그래프 뭐 그런 거는 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딱히 별로 설명을 하고 싶지 않은데 4번도 5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페이지 36페이지나 37페이지에 있는 얘기들도 마찬가지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38페이지까지는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고 안 되는 것만 한번 도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 얘기인 절대값부터는 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33부터 38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뭘 해보냐면 밑에 유제 말고 예제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예제 문제만. (133에서) (138까지)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뭐 사실 시작도 안 한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1, 2 참수에 대한 얘기들을 연습이나 해본 거죠. 139페이지에서부터 뒤에 나온 총 4개의 예제가 다 발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발전이라기보다는 필수라고 알고 계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지. 그도 그럴 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함수들의 세계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소양 같은 느낌입니다. 다만 미리 그냥 지금 4개를 썼거든요. 139페이지의 그 중간에 전략도 그렇게 4개가 나와 있는데 그 순서대로 작성한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 중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요 1, 2번 정도만 중요하다라고 체크를 하고 3, 4번은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안 볼 겁니다. 거의 안 나와요.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얘랑 얘는 결국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서 이거를 익히지 않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라 이 말이죠. 자, 절대값 포함한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총 4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y는 절대값 fx. 그냥 y는 fx라고 한다면 뭐 이런 그림처럼 원본이 있을 텐데 이 fx 자체의 절대값을 씌우면 그림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 지금 그림에서 x축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위로 접어 올리시는 느낌으로 그리면 되거든요. fx가 만약에 요따구로 생겼다면은 이쪽 파트가 접어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위에는 그대로 내비두시고 접고 이렇게 그리는 게 뭐가 된다? 절대값 f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노란색만 그릴 때는 요 이제 흰색 부분은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다시 절대값 fx 어떻게 그린다고? x축 아래쪽에 있는 거를 위로 그냥 접어 올리는 느낌으로 그리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위에는 냅두고 아래는 접어 올린다. 두 번째, 자, 약간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전체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랑 x가 절대값 x로 갈아 끼워져 들어간 거랑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만히 일단 그림을 그린 다음에 y축 기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요 일단 살리죠.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왼쪽으로 데칼코마니 하는 것 마냥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실제로 파란색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게 뭐가 된다? y는 f 절대값 x 이 정도로 그려지는 느낌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받아들이나요? 오케이.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지. 세 번째, 자 1번과 3번이 되게 헷갈릴 거야. y의 절대값이 fx다 라고 하는 이 그래프는 일단 1번과 비슷한 뉘앙스인데 이번엔 반대로 x축 위쪽에 그려져 있는 것도 일단 내비둔 다음에 이거를 반대로 밑으로 접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림이 되게 이상망측해요. 이렇게 될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나? 1번과 3번의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거든. 1번은 원래 그린 다음에 아래쪽을 위로 접어 올리는 그래프가 될 거고 2번은 위쪽에 있는 걸 아래로 접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는 함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일단 좀 되게 뭔가 이상한 그래프가 될 거고 어쨌든 간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야. 자, 마지막 y에도 절대값이 있고 x에도 절대값이 있는 이런 식의 그래프는요. 일단 어느 사분면만 그리냐면 1사분면에 있는 것만 내비둬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y축 대칭도 하고 x축 대칭도 하고 원점 대칭도 하는 모든 대칭을 다 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이 y 절대값은 f x 절대값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툴에 대해서 도구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이 친구가 이지방으로 중요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게 이 친구 뭐 3번 4번은 그냥 여기에서만 다루고 앞으로는 거의 다루지 않는 그런 식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 자, y는 x 더하기 4의 절대값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절대값을 제거한 이 친구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죠? 기울기 1짜리면서 y좌편이 4짜리인 이 정도가 되겠지. 근데 지금 이거에 전체 뭐가 씌워지니까 절대값 씌워졌으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접어 올라가는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린 이제야 느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원본부터 그리죠. y는 2x 빼기 4라고 하는 건 아마 요점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기울기 2짜리면서 y좌편이 마이너스 4. 여기 뭐 2겠지? 자, 근데 이거는 y 대신에 절대가 y가 들어간 거니까 몇 번에 해당하는 거다? 3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접는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란 말이죠. 차이점이 느껴지셔야 돼. 만약에 이게 이거였다면 어떻게 그려졌어? 이렇게 그려졌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였으니까 이거였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요거 뭐 이런 느낌으로 되게 이상하게 그려지는 그런 느낌이야. 이 정도에 대한 연습이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좀 많이 도와드리긴 할게. 연습 좀 많이 하면서 밑에 유제 중에 이런 그래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려질 것 같니?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1. 이거 일단 원론대로 하려면 되게 복잡하거든. 이렇게 막 넘기는 막 생쇼를 한 다음에 막 y 범위 나누고 x 범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는 마치 x에도 y에도 둘 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일단 나는 이거부터 그릴게요. x 더하기 y는 1. 자, 이거 넘기면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일 거니까 기울기 몇 짜리? 마이너스 1짜리 y좌편 1짜리에 이 정도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중에서 어느 범위만 살리고 1사분면의 범위만 살린 요것만 신경 쓴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자? y축 대칭, x 대칭, 원점 대칭하는 이런 식의 정사각형 모양이 그려지게 되는 되게 유명한 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응용까지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4. 얘는 분명히 절편이 몇몇인 4짜리인 이런 거다 라고 형태 자체를 그냥 머릿속에 인지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예제 7번 한번 해보실라고? 얘는 가능하면 밑에 있는 유제까지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제 7-1번에 4번 내가 아까 그려줬던 그 그래프는 좀 별표를 치신 다음에 그냥 머릿속에 좀 각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데에서부터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런 심화된 문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맨 처음 만나서 뭐 배웠냐면은 원방이라고 하는 거 배웠나? 혹시 지금 이 그래프가 원의 느낌과 뭔가 은근히 흡사한 느낌이 든다면 정상일 것 같아요.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어. 이 친구랑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일단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요 절편 요 정도인 지금 요런 뭐 마름 모이자 정사각형을 말하고 있는 거고, 요 원은 뭐죠?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R자리. 근데 여기서 말하는 R자리라고 하는 건 상황에 따라서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 있는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로 그냥 결코 깜찍하게 있는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기깔하게 다 접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점에서 만날 수 있고 아예 안 만날 수 있는 그런 식의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에서 저 아래 범위에 따라서 저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의 교점의 개수가 아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 파트 할 때 요게 생각보다 깨알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실제 뭐 지금 당장 시험은 아니죠. 뭐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 저런 문제까지도 언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그래프 모양은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 정도만. 말고는 이거 나중에 쓸데없어요. 방법만 알아두시면 되고. 뭐 이거 지금 못한다고 해서 아씨 나 함수 못하겠네 이러지 말자고요. 이건 뭐 크게 의미 없으니까. 근데 의미를 좀 부여를 한다면 아마 다음 페이지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넘어갑시다.
지금 그 140페이지 중간에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는 거 아주 좋아요. 자, 요런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긴 한데 절대값 x 더하기 2랑 절대값 x 빼기 4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이거 혼자만 있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두 갈래 표현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절대값 안에가 양수범위일 때는 어떻게 나오고요? 그대로 나와, 반대로 나와? 그대로 나오나?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나오죠? 반대범위 붙여서 나오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V자 모양이 된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돼요? 돼요? 근데 만약에 방금 전처럼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럴 때부터는 상황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랑 4라고 하는 걸 수직선에 표현한 다음에 총 세 갈래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느껴지시는 게 맞죠? 우리 이거 최근에 한 적 있지 않냐? 뭔가 약간 기시감이 드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해서 첫 번째 x가 뭐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 범위에서는 이 두 친구 둘 다 어떻게 나옵니까? 음수로 나오는 거 맞죠? 다 작으니까. 따라서 그때 y 함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돼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정도로 이따가 그려주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왼쪽 건 양으로 나와, 음으로 나와? 얘는 양으로 나오죠. 마이너스 2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선 양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아니지, 반대죠. x 더하기 2 빼기 x 더하기 4라서 여기서 x 커팅되고 뭐만 남냐면 6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 여기선 둘 다 양수로 나오니까 x 더하기 2랑 x 빼기 4 정도로 해서 어떻게 된다? 2x 마이너스 2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져 있는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건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부터는 이렇게 어떤 함수를 그릴 때 갈래 표현으로 나눠져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것 자체를. 자, 그러니까 어떻게 쓸 거냐면은 세 갈래로 나눠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누구라 그랬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2,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는 6, 그리고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마이너스 2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함수를 이제 실제로 그래프로 그리실 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봅시다. 뭐 사실 여기서 y축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요, 4가 여기 있다고 친다면, 자,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어떻게 됩니까? 맨 위에다 집어넣어도 6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를 6이라고 썼을 때, 자, 여기 마이너스 2기 왼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면서 여기를 지나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마이너스 2랑 4 사이에서 함수가 뭐로 유지되기 때문에 6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은 기울기 2짜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요런 절대값 붙어있는 함수는 중간에 끊길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나중에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이 함수는 연속인 함수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연속인 함수다라고 말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나쁘지 않죠. 실제로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물어볼게요. 요 함수의 최소값은 몇이냐 라고 말하면 대답은 몇이죠? 가장 낮은 값, y값이 가장 낮은 값이 어디냐고요? 그렇죠, 6이겠죠. 6 기준 나머지는 싹 다 위에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2랑 4 사이에서만 6으로 계속 함수값을 찍고 있으니까 최소값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요런 절대값 두 개 붙어있는 요런 함수 있죠, 가운데 더하기고, 쟤는 저런 모양들은 분명히 다 어떻게 생겼다? 요런 모양으로 생길 게 뻔하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연장을 합시다. 만약에 3개 붙어있으면 어떻게 가야 돼? y는 x-1, x-3, x-7 이렇게 됐다고 쳐요. 얘는 그래프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자, 만약에 절대값 하나 있을 때는 V자 모양이었어요. 절대값 두 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절대값 3개는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막연한. 미안.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해. 자, 좀 우리 이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하죠. 다만 졸라 귀찮다는 점. 오케이. 자, 그럼 어차피 지금 이거는 경계 자체가 누구가 될 거니까 1, 3, 7이 되고 1 왼쪽 1, 3, 4, 2, 3, 7, 4, 2, 7 큰 쪽으로 총 몇 갈래로? 4갈래로 그려질 거 일단 확인할 수 있죠. 수직선 굳이 그리지 않고도 말이야. 남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바로 가자. 별것도 아닌데. 자, 1보다 작을 때는요, 싹 다 뭐로 튀어나오니까요? 음수로 나오는 거 맞니? 여기 1이라고? 뭔 소리야? 오른쪽만 그려야지. 자, 1 왼쪽에서는 다 음수로 튀어나오니까 암산 가능합니까?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11이죠. 1 집어넣으면 함수가 얼마예요? 8입니까요? 8 대충 이쯤 찍죠. 그러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니까 이렇게 졸라 급한 여러 식의 직선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and then 다음. 자, 잘 보세요. 1과 3 사이에서는 누구만 양수죠? 얘만 양수죠. 얘만 양수 다음수야. 그러니까 싹한 요 계산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 일단 x 컷 되는 거 보입니까? 그리고 x 한 개 마이너스 x 하나 남네요. 10에서 1 빼니까 더하기 9가 된다. 자,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절대값끼리 이어붙인 함수들은 중간에 끊길 리가 없다고. 실제로 1 집어넣어도 함수가 얼마 나오니까? 8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건 믿으시면 되는 거라고. 어차피 끊길 리가 없으니까. 자, 근데 3 집어넣으면 함수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6까지 떨어지. 기울기 이 정도로 말이야. 돼요? 나 빠른가? 괜찮아? 자, 그럼 세 번째. 3과 7 사이에서는 얘까지도 양수로 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이번엔 여거랑 여거 사라지면서 x 얼마야 이거? 7에서 4 빼면 3인가요? 오케이. 자, 3과 7 사이에서는 x 더하기 3자리를 그리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3 집어넣으면 6 나오는 것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겠죠. 7 집어넣으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10까지 올라가네요. 이런 거지 같은.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기울기가 똑같은데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7 기준 오른쪽은 싹 다 양수로 튀어나오니까 이 정도까지 계산하면은 아마 그게 3x 빼기 1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7 집어넣어 보시면 21에서 11 빼는 거니까 여전히 함수값 10인 거 그대로 유지되고 기울기 3자 이렇게 될 거네. 그래서 모양이 이런 형태가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라고요. 이 정도까지도 그리실 수 있으면 되겠다. 수학을 본인이 꽤나 좀 친다라고 한다면 느낌 왔어. 내가 지금 이거 7이라고 해서 좀 짜증나는데 만약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이건 확실히 뭐다? 대칭적인 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1, 3, 5로 간격이 균등하기 때문에 최소값 어디서 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3에서 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거를 그냥 미리 판단할 수 있다면 이 함수의 최소값이 몇인가를 물어봤을 때 그래프까지 그려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분명히 가운데에서 최소값 갖고 그때 함수값은 3 집어넣어서 2 더하기 0 더하기 2라서 답이 얼마다? 4다. 3,4를 지나면서 최소값 갖는다 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정도의 스킬까지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게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140페이지 볼래요? 그래서 자, 딴 거 다 필요 없는데 그 8-2번 봐봐. 경계가 누구랑 누구죠? 맨 밑에 있는 문제 8-2번. 마이너스 1이랑 또 0이랑 자, 마이너스 5가 지금 저기 맨 뒤에 있는데 사실 마이너스는 여기 맨 앞으로 보내는 게 맞아요. 자,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이랑 0이 지금 경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그 함수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어디서 가질 수밖에 없다? 정 가운데 마이너스 1에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은데 답만 내고 싶다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그냥 결론 내고 끝이면 될 거라고요. 아시겠죠? 단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까지 하는 게 목적이에요. 답이야 그냥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140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한번 거기 그래프들 한번 그려보는 연습 지금 해보도록 합시다.
4개요?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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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이게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자. 그렇지. 뇌절일 수 있는데, 규칙을 생각해보면은, 절대값이 하나일 때 몇 번 끊겼죠? 한 번 꺾였죠? 절대값 2번일 때 2번 꺾였을 거야. 절대값 3개라서 3번 꺾였죠? 그럼 4개면 4번 꺾이겠지. 5개면 5번 꺾이겠죠. n개면 n번 꺾이겠지. 라는 그런 그 플로우가 있으니까요. 물론 4개를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안 물어봐. 그다음 왜 물어봅니까? 이게 3개든 5개든 7개든 이게 뭔 상관이야. 다만 n개짜리 물어볼 수 있겠죠. 그 n이 홀수일 때나 짝수일 때는 좀 달라질 거야. 근데 그 질문 잘하는 게 뭐냐면 1개짜리랑 이 3개짜리 공통점이 뭐죠? 최소값 갖는 순간이 단 한순간이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근데 2개짜리였을 때는 이렇게 균등하게 가는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지. 4개짜리도 분명히 하나, 둘, 뭐 이렇게 될 거라서 뭔가 유지되는 상수 함수 자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짝수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뭔 느낌인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를 예견한다면 아마 요 파트를 나중에 가서도 되게 어려워할 겁니다.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 쫄고 들어가면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뭐든 간에 이 가우스 함수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없는데 기호가 낯설고 저 이름 자체가 되게 낯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보는 순간 뭔가 약간 숨이 턱 막히는 약간 어려운 느낌을 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네, 당연히 처음 보는 것들은 다 그러니까. 어차피 별거 없어요. 가우스라고 하는 수학자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되게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업적을 칭송하는 느낌으로 약간 뭐 그렇게 붙인 거고요. 별거 없습니다. 저 X에다가 저거 중괄호냐 대괄호냐 뭐냐? 대괄호예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난 뭔지 모르니까. 아무튼 저 X에다가 양쪽에 대괄호를 붙인 거를 이제 가우스 X라고 읽으시면 돼요. 가우스 X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게 어차피 이렇게 가우스 함수를 얘기할 때는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항상 뭐가 붙냐면 단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다 라고 해서 항상 설명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설명해 주냐면요. 요거는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엔 없는데 교과서에 실려 있다. 뭔가 약간 역설적인 느낌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서도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지. 이런 느낌이에요. 1.5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값을 가우스 1.5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실제로 1.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몇이 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값을 1이라고 말하면 충분히 된다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가우스 5는 얼마일 것 같아요? 자, 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예요. 그렇죠. 5보다 작은이라고 말한 적 없어. 5를 넘지 않는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5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이 말이지. 만약에 5가 아니라 4.9였다면 그땐 4가 맞을 거야. 근데 5기 때문에 5인 거죠. 음수는 좀 조심합시다. 마이너스 2.1의 가우스 값은 얼마일까요? 그렇지. 이걸 마이너스 2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마이너스 2.1보다 작은 숫자들 중에 가장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되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다시 얘기를 한다면 가우스를 씌웠다는 거는 그게 뭐든 간에 어차피 그냥 뭐로 튀어나오는 게 정수값으로 튀어나온다는 게 가장 본질에 가까운 설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함수 값들을 집어넣은 값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거를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우스 x 값이 어떤 정수가 된다. 어떤 정수 n 값이 되기 위해선 그 x의 범위가 n보단 크거나 같고 n 더하기 1보단 작은 범위에서만 해당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우스 x가 4다 라고 하면은 그 x 범위는 누구랑 누구 사이? 4랑 5 사이이긴 한데 4는 포함하되 5는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는 등호가 채워져 있고 여기는 뚫려 있어야 마땅하다 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자, 가우스 x 함수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근데 제한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일단 이 그래프는 나중에 그릴게. 자, 얘가 이제 어떻게 쪼개져야 되냐면 잘 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는 가우스 X값이 몇일까요? 그렇죠. 헷갈리면은 이 범위 안에 있는 적당한 X값을 집어넣어 본다면 생각해도 나쁘지 않아요. 가우스 마이너스 0.5는 마이너스 1이 맞으니까. 자, 그러면 그대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누구로 될 수밖에 없다? 0, 1 이상 2 미만일 때는 1일 거고 2 이상 3 미만일 때는 2겠죠. 근데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뭐가 숨어 있냐면은 3일 때까지도 채워주시는 게 맞죠. 왜냐면 내가 지금 x에 3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데 내가 여기를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x가 3일 때는 어디까지? 3일 때까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범위마다 상수함수로 나오는 이런 식의 모양이 가우스 함수의 모양새가 되고,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1, 0, 1, 2, 3 마이너스 1, 0, 1, 2, 3으로 할 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면 되는데 그 와중에 함수가 마이너스 1로 유지돼. 그러면 여기는 채워, 여기는 뚫어. 이런 느낌이죠. 채우는 이유는 여기에 등호가 붙어있고 여기는 등호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0과 1 사이에서는 채우고 뚫고 채우고 뚫고 채우고 뚫고 채우고까지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게 가우스 함수의 대표적인 모양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통 계단식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까지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가우스 함수는 혼자만 있을 때는 이렇게 계단식 모양이다 라고, 예, 간격이 1 정도로 착착착 올라가는 그런 식의 느낌이 되겠죠. 이런 식의 모양입니다. 별거 없죠.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여러 함수까지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0과 4 사이. 자, 얘는 쪼갠다면 어떻게 쪼갭니까? 자, 범위 0 포함 1 미포함 1 포함 2 미포함 2 포함 3 미포함 3 포함 4 미포함까지 이렇게 네 갈래로 완벽하게 나눠지게 될 거고, 자, 이 범위에서는 이 친구가 몇으로 나옵니까? 이 범위에서. 그렇죠. 근데 얘는 그냥 x예요. 얘는 x고 얘는 가우스 x이기 때문에 여기는 x 빼기 0, 그냥 x만 남게 될 거란 말이지. 두 번째, 1 이상 2 미만에서는 x 빼기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x 빼기 2가 되고 x 빼기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1 간격만큼으로 1차 함수긴 한데 평행이동이 된 형태로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자,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거 무슨 모양인지 모를 수 있는데 한번 그려볼게. 0과 1 사이에서는 그냥 y는 x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포함하고 여기 뚫은 채로 이렇게 생겼죠. 원래 y는 x는 이렇게 쭉 가잖아. 근데 0과 1 사이만 그리자고. 돼요? 근데 그러다가 1과 2 사이에서는 x 빼기 1이죠. 실제로 1 집어넣으면 함수값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걔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 정도면 느낌 오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걸려있고 가우스가 걸려있는 이런 식의 함수는 먼 범위를 무한히 확장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B급 모양으로 생겼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지금 그린 거는 유제 9-2번 그래프를 미리 그려드린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고, 한번 이것도 예제 문제랑 유제 문제 한번 연습해 보시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그 9-2번은 조심해야 될 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기 때문에 x값이 1일 때도 뭔가 표현을 해 주셔야겠죠. 만약에 이 끝에 등호가 붙어 있을 때는 4일 때의 함수값만 딸랑 써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채워주는 것까지 이 정도만 챙겨주시면은 아마 9-2번에 대한 설명이 난 충분히 됐다라고 봐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좁은 간격이니까 어렵지 않지 않을까. 갔다가 채워지고 갔다가 채워지고 갔다 뭐 여기까지만 뭐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그림. 사실 가우스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 말고도 더 어렵게 된다면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뭐 지금 뭐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가우스 함수 얘기 포함해서 이 뒤에 배울 우함수랑 기함수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까먹을 만하면 수학 1 때 한 번 더 하고요, 까먹을 만하면 수학 2 때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여기는 꾸준히 그냥 연습하는 게 낫다. 외울 필요는 당연히 전혀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파트도 아니다. 근데 오늘의 목표는 사실 여기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애매하네요. 이거를 방금도 말했듯이 요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아이디어는 수학 하 때도 한번 지금 다루고요. 수학 1 할 때도 한번 다룰 거고 수학 2 할 때도 다룰 거거든요. 놀랍게도 또 미적분 하거나 할 때도 한번 더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지긋지긋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파트이기도 하고, 그만큼 자주 반복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는 거겠죠?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다만 이거 뭐 얘기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만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앞에 붙어있는 우라는 단어랑 기라고 한 단어는 당연히 순수 한글이 아니라 한자겠죠? 함이랑 수도 다 한자이기 때문에 저 우라는 한자랑 기라는 한자, 솔직히 내가 저게 뭔 단어인지 나도 잘 모릅니다. 나 한자 별로 잘하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알기론 내가 배운 바로는 저거 다 일제시대 잔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새끼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지들이 이렇게 표현하기 좋게 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용어기도 한데 용어로 바꿀게요. 짝함수라고 하고 홀함수라 할게요. 이러면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않을까? 짝수 홀수 할 때 그 짝과 홀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일단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자, 정의가 생명입니다. 우함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를 집어넣은 함수값이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같은 함수들을 다 우함수라 그런답니다. 일단 설명 이따 할게요. 그리고 반대로 기함수는 이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를 집어넣은 함수값이나 마이너스 x에다가 반대부호를 집어넣은 함수값이나 같게 나오는 함수를 기함수라 그런답니다. 홀함수라 그러고. 자, 의미 판단을 할게. 보시면 이거 x축이고 이거 y축인데 1을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거나 같은 함수값이 된다면, 2를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거나 같은 함수가 된다면 뭐 이런 느낌으로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식의 생각이에요. 이런 함수는 어느 축에 대해 대칭이라고 볼 수 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의 값을 집어넣거나 음의 값을 집어넣는 함수값이 동등한 위치에 있을 거라면은 우리는 이 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정의는 아닙니다.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정의는 위에가 될 거고 특징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 짝함수라 그러고. 그럼 얘는 뭐일 것 같습니까? 설마 x축 대칭이라고 대답하고 싶다면 참아줘요. 얘는 결론부터 말하면 원점 대칭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1, 4분면 쪽에 그려진 거랑 3, 4분면 쪽에 그려진 게 정확하게 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는 함수를 보통 기함수, 홀함수라 그러게 될 거고. 자, 이 정도.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왜 짝함수라 그러냐면은 다항함수 중에서는 짝수차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함수가 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우함수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y는 2x 제곱 이 정도. 얘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라고 알고 계시는 게 맞다 이 말이죠. 실제로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죠? 쟤? 꼭지점 어디면서? 0,0이면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y축 대칭인 거 맞죠? 이 정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함수가 되게 되는 거고. 기함수라고 하는 건 뭐다? 무슨 차로만? 홀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를 기함수라 그런답니다. 예를 들어서 뭐 y는 x 같은 이런 식의 대표적인 함수가 있죠. 직선. 이거 아무리 봐도 원점 대칭인 거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잠깐 물어볼게요.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자, 이 참수 그냥 내가 상관난 대로 썼어요. 이 함수 우함수다 기함수다? 우함수다. 왜요? 짝수차가 있어서? 그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짝수차랑 홀수차가 같이 들어가는 순간 얘는 무색무취가 돼버려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이 함수 대칭축 판단해 보시고 한다면은 y축 대칭도 아닐 거고, 그렇다고 원점 대칭은 더더욱 아닐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근데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2x 제곱 더하기 3. 실제로 이 그래프는 여기 0,3을 꼭지점을 하면서 이런 식의 아래로 블록인 이 함수가 될 수밖에 없고, 얘는 그림만 보더라도 충분히 어느 축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이 맞으니까 이 함수는 우함수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짝수차에 추가를 하죠. 상수 함수까지 포함합시다. 실제로 상수 함수 보시면 뭐 y는 3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 정도로 가로줄로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 얘는 y축 대칭이죠. 이걸 이렇게 접어도 대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네, 상수 함수 또한 네, 우함수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것도 지금 되게 얘기하기가 애매한 게 지수 법칙을 여러분들이 지금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여기 혹시 이 지수에 0이라는 숫자 들어간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죠. 이게 나중에 이 바로 다음에 수학 1 가면은 지수 자리가 0뿐만 아니라 음수까지 확장할 수 있고 모든 실수 전반적으로 다 확장할 수 있거든요. 보통 미리 좀 얘기를 한다면 0승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냥 숫자로 이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야. 상수함수라고 하는 건 보통 0차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0은 기본적으로 어느 숫자에 포함되니까 일반적으로 짝수에 포함된다라고 보통 그렇게 퉁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상수함수도 우함수에 속한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은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우함수가 맞고 홀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기함수가 맞다 라는 거죠. 얘도 지금 3차랑 1차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얘 우함수 맞고 얘 기함수 맞지만 얘네 둘끼리 합친다고 해서 걔가 갑자기 막 우함수가 기함수가 돼버리고 기함수가 우함수가 돼버리는 그런 식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그 정도까지.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더 이상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운 개념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 예제 10번은 같이 한번 그냥 발표해 보긴 합시다. 1번 봐요. 3x 5의 여기에요. 기죠? x 1차니까 홀수차니까 2x제곱 더하기 1은 뭐다? 우가 맞죠? 2차랑 0차. 네, 짝수차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그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이 친구 우함수 중에 절대값 함수도 대표적인 우함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시면 우리 절대값 x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y축 대칭 맞죠? 그래서 절대값 x 같은 느낌도 우함수라고 판단을 하긴 한답니다. 더 추가한다면요, 오질나게 많이 추가할 수 있는데 그건 내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이걸 포함한 정말 수만 가지의 함수들을 여러분들 배우게 될 거고, 네, 거기서부터 계속 추가하시면서 얘기하실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설명 자체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일단은 난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유제 문제나 연습 문제는 지금 당장의 숙제로 내줄 생각은 없긴 하거든요. 일단 설명은 그냥 여기서 마치고 남은 시간 동안은 집합명제 여러분들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4교시까지 그냥 쭉 이렇게 연습할 시간 드릴게요.